반갑습니다. 할타수장입니다.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번에 예고한 대로 지난주는 개인 사정상 한 주 쉬었고 대신 이번 주에 연휴라도 설 연휴라도 찾아뵙겠다 했는데 오늘 연휴지만 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하고 영상 오늘 주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소리가 할타님 저 다주택자인데 제가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놀란 게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하겠다, 중과하겠다, 보유세를 왕창 때리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걱정이 돼서 급하게 좀 팔았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이런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들은 부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오해하신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분들은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서 미리 겁을 먹고 무리하게 급매로 파신다. 이거를 듣고 이거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또 주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서울 위주입니다. 서울 위주고 왜 서울 위주냐? 서울은 규제 지역이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 다 걸려 있죠. 다 걸려 있어서 이런 규제들 과거에도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는 조정 대상 지역 요거에 한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강화하고 이게 과거에도 전부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겁니다. 시행됐고 부산은 지금 규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이런 정책들이 서울 위주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부동산 정책은 서울 위주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은 안 오르는데 서울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지방만 오른다. 부산만 오른다. 이럴 때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서울은 안 오르는데 지방만 오른다. 그러면 규제를 잘 안 합니다. 왜냐? 서울은 안 오르거든요. 근데 서울이 엄청 오른다. 그러면 항상 규제를 하고 집값을 잡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과거에 그러면 부산은 왜 규제를 했냐? 부산은 왜 조정구역을 다 지정을 하고 규제를 했냐? 그때는 서울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도 규제하고 부산도 규제하고 다 규제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만 지금 엄청 오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 규제를 한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부산은 규제를 안 할 거냐? 그거는 잘 모르죠. 제가 앞으로 미래일까지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추정을 해보면 지금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고 무슨 규제 그리고 세금 강화 모든 걸 다 해도 서울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서울에 집중되는 이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을 아마 시켜야 될 겁니다. 계속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규제로 묶기에는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특히 이 부산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규제로 묶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부산은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보유세 강화 이거는 서울 위주고 부산은 상관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사라, 투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지금 보유세를 강화한다,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그러하니까 미리 겁을 먹고 파시는 분, 이런 분들의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다. 부산하고는 크게 지금은 상관없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 도정법이죠. 요거가 변경되었다. 그래서 공란공고가 떴습니다. 공란공고가 떴는데 공란기간이 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해서 요렇게 바뀐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사타, 예, 사전 타당성 검토 폐지입니다. 예, 그리고 정비계의 MP 자문 제도 시행 요건데 쉽게 말해서 사타를 이제 폐지하겠다. 그래서 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대신에 요 자문 제도를 시행해서 조금 더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개선되는 게 재개발을 막겠다,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재개발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고, 이 보시면 부산시에서 이런 이미지도 보시면 이런 이미지도 만들었는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속도는 높이고,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공공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 도정법이, 이 재개발이 도정법에 의한 공익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낙후된 데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정적 폐지 막 이렇게 있어서 자, 사타 이거 폐지하고 바로 구역 지정을 해서 빨리 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과연 재개발을 빨리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도 재개발을 하는데 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단계 한 개 정도 간소화를 했다 하는데 이 단계가 한 개 없어졌다. 사타 이거 심의 안 한다고 해서 사타 심의 하는데 뭐 1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2년이 단축된다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해서 빨리빨리 재개발되는 건 아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주민들, 조합원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조합원들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뭐 조합장 막 물러나라 해서 해임시키고 싸우고 다시 조합장 선출했는데 또 싸워서 또 끌어내리고, 그리고 뭐 선동꾼, 브로커 다 침투해가지고 계속 선동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절차가 간소화됐다, 재개발 금방 하게 해주겠다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 지금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해주겠다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예, 서금사 쪽에도 서금사 촉진, 재정비 촉진구역, 그 다음에 시민공원 주위에도 촉진구역, 그리고 용도에도 촉진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촉진이 말 그대로 촉진, 빨리빨리 하게 해주겠다. 제도적으로 빨리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빨리빨리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이래 촉진하게 해주겠다고 해도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늦어진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겠다 하면 아무래도 빨리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확률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재개발 무조건 빨리 되겠구나, 앞으로 재개발하는 거 바로바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한 5구역 소식입니다. 강한 5구역 소식인데 보시면 GS건설 입찰 완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GS건설만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 시공사 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입찰이거든요. 경쟁 입찰인데 한 개 시공사만 입찰을 했다 그러면 경쟁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입니다. 유찰인데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거든요. 제 주간 방송을 예, 매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우선협상 대상 그런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이 시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를 해서 진행된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보시면 강한 5구역 재개발 사업에 GS건설만 단독으로 이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높은 확률로 자이가 예, GS건설 자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상되고 건설사들은 항상 요 인근에 본인들 시공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타운을 만들겠다, 자이 타운을 만들겠다, 레미안 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참 선호를 하거든요. 밀락 2구역도 자이죠. 자이고 요 앞에 보시면 광안 자이도 있지 않습니까? 광안 자이도 있고 그래서 광안 5구역도 자이. 그래서 요 일대 밀락이나 광안 요 일대를 자이가 참 관심이 많다. 자이가 여기를 다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강한 5구역하고 붙은 게 강한 9구역이죠. 그래서 강한 9구역도 어쩌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강한 9구역도
자이가 GS건설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 광안구구역을 현장을 가보면 지금 명절 잘 보내라고 힐스테이트에서 현대건설에서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광안구구역은 현대건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구역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인데 간단한 소식입니다. 범천 1-1구역 소식인데 26년 2월 13일이죠. 최근에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을 떴다 말씀드리고 여기는 현대건설인데 여기 오래됐습니다. 철거를 다 한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제가 WDPD 시절에 공사비를 현대건설에서 공사비를 급격히 상승을 해서 그거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현장을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이렇듯 재개발은 오래 걸린다는 게 여기도 철거를 다 한 지 이미 오래전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다 했는데 이제 착공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아무리 절차 간소화되고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 심지어 철거 다 하고 부지를 싹 밀어도 착공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게 범천 1-1 마침 요 사례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듯 재개발은 순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거주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저기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도 입주 예정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 시기에 맞춰서 나는 입주를 하면 되겠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재개발은 실거주보다도 투자 위주로 수익 위주로 접근하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범천 1-1구역 그동안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있었는데 요렇게 기공식을 했다. 이거 축하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호 7구역 소식입니다. 용호 7구역 소식인데 2차 입찰도 유찰되었다.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전환이 되겠다. 요런 이제 기사입니다. 요런 기사하고 보시면 두산건설이 1차, 2차 현장 설명회도 참석을 해서 관심이 보였는데 그래서 여기가 뭐 두산건설이 되지 않겠냐 요런 기사입니다. 요런 기사인데 요즘 보면 요렇게 유찰이 많습니다. 유찰이 많고 시공사에서 많이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몸을 사려서 적극적으로 입찰을 안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요 주간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정말 이 구역에 관심이 없어서 입찰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시공사들끼리 모정에 뭐 그런 합의가 있어서 입찰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요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용호 7구역이 모정에 뭐 합의가 있어서 입찰을 안 했냐?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7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기사를 나온 거 보면 부산에 특히 부산에 이렇게 재개발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입찰을 잘 안 한다. 시공사들이 많이 몸을 사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유찰이 많다. 그래서 일부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2회 이상 유찰이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데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3차 입찰도 진행을 합니다. 한 번 더 입찰 한번 붙여보겠다. 이렇게 3차 입찰도 진행을 하거든요. 2번 유찰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합에 따라서 3차, 뭐 4차 이렇게 입찰을 진행해도 된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량 3구역, 초량 3구역 소식입니다. 초량 3구역이 무슨 소식이냐?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또 고시됐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설계를 바꿉니다. 설계를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바꾸냐라고 이래 보니까 세대수가 원래 기존에는 443세대에서 411세대로 조금 줄입니다. 조금 줄이는데 세대수를 왜 줄일까라고 보니까 74 타입에서 84 타입으로 변경을 합니다. 평수를 좀 변경을 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관리처분 인가도 세대수가 바뀌니까 일반 분양분 이것도 바뀌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초량 3구역은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엄청 가깝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초량역이 있습니다. 초량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초량 3구역이죠. 초량 3구역인데 여기는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 바로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입지는 괜찮다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가 세대수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기가 그 시공사가 호반입니다. 예, 호반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입지는 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단 2구역 소식입니다. 하단 2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 있냐? 이 보시면 조합장님이 조합원들한테 알린 소식이 있는데 예, 금일 2월 12일입니다. 2월 15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7개월 만에 예, 빨리 되었죠. 예, 7개월 만에 거둔 이런 성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합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단결과 성원 덕분에 이렇게 빨리 되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예, 조합원들이 단결해야 됩니다. 단결하고 또 조합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된다. 요거를 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7개월 만에 예, 굉장히 빠르죠. 예, 7개월 만에 조합 설립 여기 완료되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조합 설립이 딱 인가가 되면 요때부터 다물권자들은 예, 입주권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세대당 입주권은 1개, 요때부터 1개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단 2구역에 관심이 있다. 하단 2구역을 내가 하나 매수하고 싶다 했을 때 매도자가 다물권자가 아닌지 구역 내에 여러 개를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요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자한테도 예, 확인을 받아야 되고 중개사한테도 확인을 받아야 되고 특이하게도 명시해야 되고 조합에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다방면에 거쳐서 꼭 확인을 한 후에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연휴 때도 제가 아침 일찍 카메라를 켜고 제가 약간 목이 잠겼는데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주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새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예, 1월 1일 날 한번 새해하고 구정 때 또 새해를 한번 하고 그렇죠. 새해입니다. 새해 연휴인데 올해 팔다소장 채널과 함께 공부 많이 하셔서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주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